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사면 키보드를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아이패드 전용으로 출시된 다양한 키보드들을 써보았는데요. 이런 기존 제품들의 한계를 벗어나 쓸만한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코 스위치는 10만원대 가격으로 키보드와 트랙패드까지 장착하여 마치 맥북처럼 쓸 수 있으면서 가벼운 무게와 사용성까지 잡은 제품입니다. 그럼 이 키보드 케이스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도코 스위치에 아이패드를 결합하면 노트북 형태랑 비슷해지는데요. 키보드에 트랙패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트북과 같은 익숙한 사용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트북 형태는 기존에도 많이 출시되었었는데 이 도코 스위치만의 특징은 이렇게 상단의 아이패드 파트를 분리할 수 있는 점입니다. 힌지 부분에 자석으로 된 결합부가 있어서 살짝만 힘을 주면 쉽게 아이패드를 분리해서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방 안에서 접혀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뽑아주면 아이패드만 꺼내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아이패드를 다시 끼울 때에도 이래저래 각도를 잴 필요 없이 적당한 위치에 눈짐작으로 넣어주면 가이드핀을 따라서 자석으로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뒤로 돌려서 결합할 수도 있어서 키보드를 태블릿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때 좋겠네요. 도코 스위치는 이렇게 편리한 마그네틱 분리 방식을 도입하여 노트북 모드, 태블릿 모드, 멀티미디어 모드 총 3개의 모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일반적인 키보드 케이스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코 스위치의 색상은 아이패드의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컬러의 중간 정도로 아이패드 프로의 어느 색과도 잘 어울립니다. 전체 재질은 맥북 같은 금속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ABS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에서의 충격을 막아주고 가벼운 무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탈착할 때에도 상처 없이 부드럽게 뺄 수 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충전 단자와 전원 버튼도 위치에 맞게 잘 뚫려 있었는데요. 하단 스피커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기준으로 살짝 안 맞았었는데 이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기준으로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애플 펜슬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노출되어 있어서 애플 펜슬을 부착해 둘 수 있고요. 전원 버튼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터치 ID 전원 버튼을 쓰는 아이패드 에어 사용자들도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서 아이패드 부분을 뽑으면 왼쪽의 베젤만 두꺼운 비대칭 모양이 되는데 최소한의 힘을 버텨주는 가이드핀이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뒷면은 카메라 범프 부분이 잘 드러나면서 보호되도록 살짝 돌출된 라인으로 처리되었고요. 중앙에는 단색으로 도코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뒷판을 맥북처럼 스티커로 꾸미면 훨씬 예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키보드의 디자인은 거의 맥북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11인치 맥북 에어를 그대로 따온 듯한 느낌인데요. 하단에 동그란 고무 지지대가 사방에 위치한 것도 그렇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디자인도 비슷했습니다. 결합한 상태에서 접어 놓으면 누가 봐도 소형 노트북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키보드를 열면 자연스럽게 힌지 부위가 올라오면서 타이핑을 하기 좋은 경사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성에 상당히 신경을 쓴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힌지 각도가 11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외로 놀랐던 게 키보드의 키감이었습니다. 스트로크가 꽤 깊어서 상당히 괜찮은 눌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가형 중국산 키보드 케이스를 쓰다가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열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도코 스위치의 키보드는 꽤나 정확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정품 키보드들처럼 유선 포거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무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방식인데 최신의 블루투스 5.1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서 끊기는 일도 없었고 지연 속도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키보드를 분리한 상태에서도 키보드를 쓸 수 있어서 은근히 유용했습니다. 키보드에 백라이트 기능도 지원하는데 밝기 단계를 3단계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RGB 컬러를 골라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색이 변하는 호흡 모드도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멋지긴 하지만 백라이트를 켜면 사용시간이 8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꺼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키보드는 6열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상단에는 아이패드 전용 단축키 1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밝기 조절과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터치패드의 성능은 사실 애플 정품 트랙패드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만 일부 제스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인 두 손가락 컨트롤로 화면 스크롤을 하는 것이랑 세 손가락으로 다른 앱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 탭을 하면 캡처가 되는 것도 꽤 유용해 보였네요. 본 영상은 넥스트 ENT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나 솔직한 리뷰를 담았습니다. 이런 키보드 케이스는 휴대하며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중요한데요. 도코 스위치는 배터리까지 탑재한 키보드에 상단 아이패드도 모두 보호해주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11인치 모델 기준 무게가 592g에 불과합니다. 아이패드 옆면이 보호되지 않는 매직 키보드의 경우 11인치 기준 무게가 600g으로 상당히 무거운데
이에 비하면은 옆면까지 모두 보호해주는 도코 스위치의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충전은 USB-C 타입을 통해 충전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의 충전 단자와 동일해서 따로 케이블을 챙길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최대 사용 시간이 80시간으로 상당히 길어서 매번 충전할 걱정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충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가의 정품 매직 키보드 대비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키보드를 쓰지 않고 약 10분이 지나면 키보드가 슬립 모드에 들어가는데 다시 키보드를 쓰려면 블루투스를 잡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펼치자마자 바로 키보드를 쓸 수 있는 데 비해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기들은 아이패드와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에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터치패드의 완성도도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제가 받은 게 시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릭 깊이가 균열하지 않고 이런 상단 쪽은 거의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클릭 기능은 꺼놓고 터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100% 발휘하려면 키보드 케이스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싸게 아이패드를 샀는데 애플 펜슬에 매직 키보드까지 구매하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출시된 도코 스위치는 실용적인 3가지 사용 모드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치 모드밖에 쓸 수 없는데도 너무 비싼 매직 키보드의 대안으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적당한 가격에 실용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거부하지 못할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서드파티에서 이런 실용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